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잘 지내십니까? 예, 뭐 잘 지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필리핀에 대해서 뭐 촬영도 하고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 이제 보니 필리핀에 정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계시고 이민자들도 계시고 뭐 1세대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그럼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필리핀에 온 사람은 누군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제 필리핀에 제일 먼저 최초에 방문한 사람은 누구일까?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공식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국 자료라든지 출입국 관리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최초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라 하면은 거의 한 100년이 넘게 전에 그러면 필리핀에 200년 넘었죠? 200년 전에 그러면 필리핀에 다녀간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분의 성함은 문순덕 씨입니다. 문순덕. 순덕 씨. 예. 이 양반이 그 당시 이제 25살이고요. 예. 직업이 뭐냐 하면은 흑산도 근처에서 홍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흑산동호 유명하죠. 예. 그 당시에도 그게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그걸 잡아다가 육지에 파는 홍어 장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집안 패밀리 비즈니스였어요. 작은 아버지랑 뭐 이런 친척들끼리. 예. 이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필리핀에 방문한 사람이에요. 홍어 장수를 하셨는데 그럼 홍어 장수가 필리핀에 홍어를 팔러 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홍어를 이제 섬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에 이제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마침 어느 날 이제 이 문순덕 씨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일행들이 한 서너 명 됐나 봐요. 예. 이분들이 이제 육지에 홍어 팔러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표류를 해가지고 도착한 데가 지금의 오키나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일본의 오키나와 예, 말씀하시는 오키나와요. 예. 그 당시로는 이제 조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구국이라 해요. 류쿠거든요. 일본 이런 예. 유구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이가 25인데 평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글을 적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천자문을 못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되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 생활이 강한 분이셨나. 그래서 그 오키나와에 떨어졌는데 말이 안 통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의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당시에 오키나와는 독립된 국가였어요.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그렇죠. 일본하고는 전혀 틀린 사람들이었고요. 예. 아마 오키나와의 그 기원을 따지면 거의 뭐 동남아 쪽일 확률도 높아요. 예. 아무튼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겠죠. 첫째, 두 번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한국으로 보내줘. 이런 말을 못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난파돼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천재적인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언어학적으로. 예. 9개월을 오키나와에 머무는데요. 이 양반이 9개월 만에 언어를 깨요. 오키나와의 언어를 네, 오키나와 말을 배워요. 배워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 내가 조선에서 왔고 이래 내가 남아왔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 중국하고 조공을 늘 해. 중국 그 조공할 때 그 배 타고 가면 되겠네. 꼭 땡큐 고마워 해가지고 9개월 만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중국에 조공을 하는 그 배에 타고 이제 고국에 갈 거라고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럼 오키나와에서 이제 다시 언어를 습득해서 배를 타고 잘 조국으로 돌아갔으면 이제 필리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재밌어요, 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9개월 만에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 살림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또다시 폭풍을 만납니다. 또다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난파가 되는데 흘러 필리핀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보면 조선에서 일본에서 다시 조선으로 오려다가 다시 그렇죠. 풍랑을 만나서 그게 필리핀으로. 1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곳이 어디냐면은 현재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비간입니다. 비간. 예. 그 당시에 마닐라가 이제 스페인 점령 당시에 마닐라만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가 이제 1802년입니다. 예. 문순덕 씨가 예. 최초로 방필한 날짜는 1802년입니다. 아. 1802년은 언제냐면요. 정조대왕의 다음 정조대왕의 두 번째 아들인 순조께서 왕위에 계실 때예요. 1802년은 앙헬레스라는 도시도 없었어요. 지방 도시는 없었고 없었어요. 오직 마닐라 하나뿐인 나라였고. 그리고 비간은 스페인의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도 비간에 가보면 스페인 시절의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시죠. 예. 아무튼 그 비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간이란 도시에 도착을 또 해서 예.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이라고 하면 생활 환경이라는 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살아오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원시의 삶에 가까운 하지만 필리핀 식민 기지였단 말이에요. 비간이 예. 무역 항구였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성당도 있고 하지만 삶은 대나무 집에 살고 뭐 이런 시절입니다. 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난관이 온 거예요.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키나와에서는 그 당시에는 조선, 중국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극진히 보살펴줬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근데 필리핀은 전혀 이 뭐야? 뭐지 이 인간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처음 본 거예요. 아. 중국인은 봤지만 한국인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이 양반이 두 번째 자기의 이 강한 생활력을 드러내는데 강한 생활력을 나타내는데요. 이 모든 기록들이 표해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표해록이라는 예. 책에. 예. 이 표해록은 문순덕 표해록이에요. 누가 지었냐면은 정약용 선생님 잘 아시죠? 예. 조선시대 실학자의 최고봉인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시죠. 정약전 선생님이 예. 비슷해요. 형제가. 글 쓰는 데는. 이분이 이 사람을 취재를 합니다. 나중에 한국 와서. 이걸 다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필리핀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겠죠. 첫째는 한국을 가든 말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아무도 안 보살펴줘. 처음에 뭐 바나나 몇 개 주고 망고 몇 개 주고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로프가 없었답니다. 줄요. 줄이 귀했대. 그래요. 여기서 이 양반이 이제 착안을 내는 게 새끼를 꼽니다. 조선에서 살았으니까 매일 꼬던 새끼를. 새끼를 꼬아가지고 파니까 잘 팔리더래요. 그래서 새끼를 꼬아가지고 판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 선구자네요. 대단한 분이죠. 네. 생활력이. 그래서 이제 돈도 잘 버니까 양반이 이제 여기저기 다녀요. 관광을 다니는 거야. 예, 그게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구술하고 정약전 선생이 다 적어요. 이걸. 예. 성당에도 가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진귀한 큰 빌딩에 뭐 호화롭게 하는 이런 그 집이 있더라. 이런 성당에도 가보고요. 그 일반 필리핀 사람들 집에도 방문도 해요. 어떻게 사나? 거기서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남자가 밥을 하더라. 네, 조선시대예요. 당시에도 모계사회가 그럼 필리핀에.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아. 이분이 필리핀에 처음 와서 필리핀 로컬의 삶을 보고 제일 놀란 건 남자가 밥을 하더라. 한국에서 조선사회에서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것도 기록에 나옵니다. 예. 남자가 밥을 하더라. 아.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가까이를 머무는데 이분이 천재였던 게 그 1년 동안 필리핀 말을 깨우칩니다. 다시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이 되니까 네. 물어본 거예요. 나는 사실은 어디 출신이고 한국에 이제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중국 옆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알아들으니까 야 저기 가면 화교 중국인들 가게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간이 스페인 식민지였지만 군계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이 도자기를 팔고 그리고 뭐 망고 하여튼 뭐 파는 이제 예. 화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조선 사람인데 예. 이제 갈 수 있냐니까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리고 너 이거 따갈로그는 어디서 배웠니? 뭐 이런. 예.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조공선을 타고 다시 마카오로 갑니다. 예. 예, 마카오가 이제 중국의 전진 기지였어요. 아. 거기서 도보로
걸어서 북경을 갑니다. 어. 북경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죠. 예. 너 뭐냐? 난 조선 사람이다. 네가 왜 필리핀에서 마카오로 왜 왔어? 이래 했다. 그래? 대단한 놈인데? 하고 조선의 사신단 일행에 귀국할 때 같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조선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총 3년이 넘어요. 그럼 필리핀에 머물렀던 시간이 거의 2년이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가. 그러니까 9개월, 약 9개월 정도, 1년 정도를 오키나와에서 있다가 예. 필리핀에서 1년, 예. 그 다음에 걸어서 집에 오는 길. 북경까지 돌아오는. 예. 그 당시에 방필은 걸어 다녔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공식 그렇죠. 방필 1번인 셈이네요. 공식 문서에 남아있는 1호 방필자는 문순덕 씨였다. 홍어장수. 아주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리던 조국에 돌아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그냥 평민. 맞아요. 글도 알지 못하는 평민인데. 네,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 이분을 누가 어떻게 알고 찾아갔으며. 이분이 이제 조선을 통틀어 최초로 외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또 가져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친척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3년을 났나.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 3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 죽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짠! 나타난 거네요. 나 귀국했어 온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야, 어느 집에 너 문가 그 순덕이 아냐? 걔가 3년 만에 들어왔는데 살아있더라. 뭐 이상한 데 많이 갔다 왔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마침 그때 흑산도에 아까 얘기하신 정약용 선생님의 형이신 예. 정약전 선생님이 귀향을 와 계셨어요. 예. 그 당시에 흑산도는 조선의 공식 유배처였습니다. 너 어디 갈래? 흑산도. 이런 거예요. 이분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실학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불러요. 문순덕 씨를 불러가지고 몇 달에 걸쳐가지고 물어봅니다. 취재를 한 거네요. 취재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문순덕 씨가. 머리도 뛰어난 분이시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약전 선생이 하나하나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걸 책을 만들고 이 내용을 정약용 선생한테 보내줍니다. 자신의 동생이. 그렇죠. 예. 정약용 선생이 이 책을 보더니 너무 서프라이즈 된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쭉 읽어보고 형 이것도 좀 물어봐줘. 형 이것도 좀 물어봐줘. 이렇게 서신이 왔다 갔다. 그 내용이 다 적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문순덕 씨가 필리핀에 이제 비간을 살면서 예. 화폐가 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화폐를 쓰더라. 스페인 식민지니까. 그렇죠. 이 글귀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정약용 선생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 저서에 그 부분을 넣기도 해요.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 이 두 분이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 나중에는 가족처럼 지냈다라는 기록도 나와요. 문순덕 씨랑 이제 정약전 선생이랑. 그래서 정약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문순덕 씨 집에서 상도 치러주고 그렇게 이 관계를 끈끈하게 정약용 선생 집안과 홍호장수님 문순덕 씨 일행은 되게 잘 지냈다는 기록도 나와요. 제가 인터뷰 내용이 없었지만 아까 듣자 하니 이분이 또 나라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또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방필했다고 상을 준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이 문순덕 씨에게 종이품의 명예직이지만 그 조선시대 이 체계를 보면은 정삼품까지가 삼부 요인급입니다. 예. 굉장히 높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예. 급인데 종이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일반 평민이. 그렇죠. 예. 단지 필리핀에 갔다 와서 그럴까? 그럼 우리 다 받아야지.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1801년에 이분이 첫 번째 표를 당해가지고 오키나와를 가잖아요. 예. 이때 이 운명이란 게 참 재밌어요. 역사인데도 예. 1801년에 조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주도에서 장계가 하나 올라옵니다. 예. 정부로. 날이 주상전하 적어놓은 거죠. 뭘 며칠 날 이상하게 생긴 무리들이 5명이나 제주도에 표류도 하고 왔는데 어찌할깝쇼 이런 장계가 올라요. 예. 그래서 뭐야 조사해봐.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아무리 물어봐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예,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 중앙정부에서, 야, 뭐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해? 얘네들 다 북경으로 보내. 중국 보내가지고, 중국은 대국이니까 분명히 말이 통할 거야. 물어보고, 알아서 처리해. 해가지고 이분들을 북경으로 보냅니다. 걸어갔겠죠. 한 1년 걸어갔대요. 갔는데, 더 웃긴 게, 북경에서, 중국에서, 얘는 뭐야? 조선에서 뭐 좀 보냈대요. 뭐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모르잖아. 다시 돌려보내. 다시 보내. 된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요. 네. 야, 그분들도 박순덕 씨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문순덕 씨. 아무튼 이 와중에 중국에 가면서 한 명이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리고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또 한 명이 죽어요. 예. 3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중국 가도 너네를 모르겠대. 너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야, 너네가 조선말을 배워서 깨우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봐. 하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양반들이 문순덕 씨하고 틀리게 못 배워요. 한국말을 못 배웁니다. 예. 그래서 무려 9년 동안을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아이들 나으리 저 흑산도 쪽에 문순덕이란 놈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상한 데를 갔다 왔다는데 혹시 걔가 알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봐. 갔어요. 문순덕 씨가 제주도를 갔는데 이 양반이 필리핀어를 합니다. 하니까 이 남아있던 이 이상한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웃고를 반복하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9년 동안. 9년 동안 이 답답한 가슴이었는데 이상한 조선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카오로 가던 조공선이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흘러들어. 제주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순덕 씨가 통역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다. 이 필리핀 사람들.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 여송에서 왔다고 해요. 여송이요? 예. 여송이라 하면 어떻게 지금 전혀 틀리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중국에서 당시 이제 필리핀을 뭐라고 불렀냐면 레송, 예. 레송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까 여송이라고 적었는데 예. 그러면 레송은 뭐냐? 바로 현재 여기에 루손 지방인 거예요. 마닐라와 비가 있는 루손. 루손 지방을 중국어로 부르니 리송이 된 거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첫 번째 등장하는 외국의 이름이 필리핀 여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순덕 씨가 굴륭하게 통역을 해서 귀국을 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 세 분이 이제 다시 그렇죠.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중국으로 있겠죠. 가서 이제 갔겠지. 예. 아무튼 이 일로 해가지고 그 조선의 정부에서 조선의 국격을 높였다. 봐봐. 대국인 중국 애들도 얘 무슨 말인지 몰라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자랑스러운 조선의 국민이 통역해가지고 사이 군자의 나라에 도리를 다했다. 그래서 상을 준 거군요. 종이품에 명예직 상을 내립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도 이 문순덕 씨의 이제 종친에서는 이 종이품 받은 이거 하사도 간직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군요. 예. 아까 인터뷰가 끝났는데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참 궁금한데 저희가 아까 자꾸 문순덕 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같이 가셨던 작은 아버지랑 그 일행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사실 이제 오키나와에서 이제 출발해 두 번째 풍랑 때 이제 필리핀 근교에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 조난을 당했던 곳은 비간은 아니고 더 북쪽이었나 봐요. 거기서 2명이 죽어요. 원신이 나와서 화살을 막 쏴가지고 2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키나와 좀 틀린데 조심하자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조심조심 내려간 게 비간이었고요. 그때 이제 문순덕 씨랑 작은 아버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일행이 있습니다. 총 4명인데 이 2명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문순덕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2명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어디서 없어지는 거죠? 필리핀에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조공선에 타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로 고국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문순덕 씨가 그 당시에 25살이란 말이에요.
그 평민이고. 근데 그 나머지 두 명이 현지화가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필 커플 1호가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젊은 혈기에. 예. 분명히 뭐 이런 사랑이 싹 터가지고 어떤 연유에서든 나는 필리핀에 남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은 여기서 계속 산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한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저희가 아마 추측해본 건데 그렇죠. 그 두 분은 거기에 남아서 여정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공선에 타가지고 오다가 죽었다 그런 게 없고 타지를 않았어요. 이 두 분은. 그래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코필 커플 1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저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분명히 어디인간 이분들의 후손들이 코필 다니시다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이제 책을 읽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정약전 선생님이 남긴 기록은 표해시말입니다. 표해시말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이 국내에 3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예. 예.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뭐 위키에 이 문순덕씨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집에 갑시다. 시간 앞에서 죄송합니다.